달에 이제 신설이 되고 처음으로 제가 이제 국장이 됐었는데 환경에 대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던 것이에요. 직원 모두는 그런 신설된 조직으로서 제대로 된 이 역할, 그리고 충북의 청정한 환경을 지키고 또 이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우리가 지금 연구위원회 연구를 시켜보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70%라고 합니다. 자체 발생하는 게 30%. 보다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내부적인 요인 30%.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미세먼지라는 게 이 대책이 특단의 대책,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여러 포괄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대책 올해 초에 이 2030년까지를 전망하면서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이 6개 분야에 44개 과제, 예산도 1조 6,455억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이 미세먼지 정보를 알려서 도민들께서 신속하게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을 우리 자체로, 충북 자체로 예보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대기오염 측정망들이 있거든요. 13개가 있었는데 올해 지금 연말까지 하면 5개가 더 구축이 돼서 18개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충북 지역에 시군 중에서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데가 있었습니다. 올 연말 되면 충북의 11개 시군 모든 그 시군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갖추어집니다. 내년에도 또 대기오염 측정망은 더 늘을 것입니다. 미세먼지에 민감한 취약계층들, 예를 들면 어린이집들, 경로당이나 노인 요양시설들,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들, 이런 데는 취약한 계층들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더 민감하게 피해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공기청정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를 보호한다든지, 경로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법정 기준 이상의 시설인 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보조돼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한국에서 이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국의 산림 면적이 66%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허파 역할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잘 가꾸어진 이런 산림이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든 외부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이 숲을 가꾸고 하는 그런 일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자체에 비해서 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 중에서 충북은 특별하게 좀 제조업 쪽에서 나오는 게 비율이 높습니다. 제조업체들하고 자발적인 감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업체들로 목표치를 정하고 또 관리를 하고 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맺는 대기오염 사업장들이죠. 우선 일종 사업장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보급이나 수소차 보급인데, 특히나 내년에 중점적으로 지금 하는 거는 수소차 보급 쪽입니다. 전기차도 대폭 지금 확대하지만 수소차는 사실은 이 충북 도로 봐서는 처음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이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소차의 중요한 이 모듈을 생산을 합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자동차 엔진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해서 중요한 이 모듈을 생산하는 데가
충주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로 봐서는 산업적으로도 수소차를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에 지금 들어간 걸로 보면 전국 최다입니다. 수소차 충전소를 4기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데는 충북이 유일합니다. 11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충전소가 구축이 되고 나면 수소차 보급은 더 대폭 확대해야 돼요. 일단은 이게 정화를 해야 되겠죠. 정화를 한 후에 또 수소하고 결합해서 에너지화되는 과정에서 또 더 정화가 됩니다. 공기 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배출되는 거는 99%가 미세먼지가 90%가 제거된 배출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또 미세먼지가 제일 심각한 데가 도로지 않습니까? 도로 위에 이렇게 차량이 다니니까 돌아다니는 이 도로 위에 공기 청정기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수소차 가격이 6,800만 원에서 한 7,200만 원, 보통 한 7천만 원 정도 보는데 750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3,250만 원? 예,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서 6,250만 원이 지원되고. 앞으로 이 미세먼지는 충북도의 환경 이 업무에서는 제일의 이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미세먼지 감축에 집중할 겁니다. 이 국회 예산 과정에서 또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게 진천의 기상기후 인재 개발원을 설립하는 것, 그리고 옥천에 산림 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 2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환경산림부에서 노력을 해서 이기는 지사님까지도 나서셔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 다 지금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기후 인재 개발원을 만드는 것을 기상청에서 추진했던 거죠. 그래서 전국에 13개 후보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 개 후보지로 진천이 지금 선정이 된 거죠. 내년에는 국비 20억을 들어가서 이게 총사업비는 385억짜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 20억이 투자가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건립을. 그 옆에 이제 기후 실증 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기상 관련되는 시설들이 거죠. 그리고 이 청주에 오창에는 국가 기상 슈퍼 컴퓨터 센터가 있습니다. 충주에는 기상과학관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상 관련되는 시설들이 이 진천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시설들이 지금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 기상기후 인재 개발원까지 하면 이 여러 시설들이 들어오고, 그렇다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모이고 또 산업 분야까지 또 포함을 해서 기상과학 클러스터 식으로 이 진천 지역이 발전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 추진해서 국비도 나오고 지방비도 투입해서 빨리 시작하는 게 더 옥천이나 충북을 위해서 나은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도에서는 개별 사업이라도 먼저 좀 시작을 해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지금 시작이 돼서 우선 지금 그때는 산림 바이오 비즈니스 센터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도 정부 예산으로 반영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과정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사님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지방에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국가적인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또 시범지역으로 충북 옥천이 지정이 돼서 우선적으로 지금 이 산림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은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거기에 우리 이 국내에 102개 바이오 업체가 있는데 그 천연물질의 62%를 67%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바이오 기업체나 아니면 일반 수요자가 어떤 수목에 얼마 정도의 묘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 주문이 있으면 네. 농가들은 또 열심히 재배만 하게 되면 그 중간 단계는 혁신성장 거점,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여기서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도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묘목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각 흩어져서 주무구시로 지금 재배되고 있는 이 농가들의 묘목을 한 군데 시스템 안에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구매자는 이 시스템에 들어와 보면 어느 지역에 어떤 묘목이 있다. 그렇죠. 이런 걸 파악하게 되면 가서 이제 보고 살 수 있겠죠. 그죠? 또는 농가들이 자기가 재배한 이 묘목들을 정보를 그 시스템에 올려서 인터넷으로도 판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유통망도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킨 대청호의 물을 이 충북 외의 국민들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대청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충북도에서도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도성 운행이 오히려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네. 자, 이 도선을 일반적인 그런 경유나 휘발유 이런 걸 쓰는 도선이 아니고 네. 전기 동력선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기 동력선이면 이건 완전히 이제 오염 가라앉더라도 이게 대청호를 오염시킨다든지 이러지는 않는 거죠. 청남대로 들어가는 교통수단이 지금 승용차 아니면 버스인데, 네. 이 관광객들은 이 버스를 기다리고 서서 또 타고 나중에 나올 때 또 기다리고 청남대가 충북의 제1의 관광지인데 네. 그런 불편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차가 다니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 중에 하나도 네. 이 타이어하고 이 도로하고 접촉면 사이에서 이 발생하는 미세먼지 네, 그 부분은 또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미세먼지도 나오게 된다면 차량이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타이어 마모로 인한 그런 오염물질들이 도로에 배출이 되는 거죠. 그게 대충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차량 중에는 노후된 차량 중에서는 오일이 네. 누수되는 차량들도 있을 거고요. 또 사람들이 가다 보면 왔다 갔다 하게 되다 보면 그 과정에서도 또 모아서 배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더 오염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청호 주변에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도로들에 드라이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 도선이 운영이 된다면 도선에서 보는 경관들이 더 좋을 거기 때문에 그 수요도 도선으로 흡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국가 정책상으로 이 도선 운행하는 거는 지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적절히 국가 정책이나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심정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오히려 도선 운행이 대청호 수질 개선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나 그 다음에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런 협의를 거쳐서 이 수계위원회에 의해서 허락을 한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 이 생태학습성 문화는 지금 현재 규정으로도 가능합니다. 8당에는 지금 그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생태학습성. 예. 그런 그런 개념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제는 행정이 공무원들만이 하는 행정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왜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주체들이 함께 나서서 이 공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그 방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환경 업무는 더 그렇습니다. 이 환경은 결국에는 전국적으로는 이 주민들, 국민들까지도 나서야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아까 미세먼지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운행하는 주체로서 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이게 달성 가능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공무원 업무도 아까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민간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관, 그러니까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대책을 수기를 하고 거기서 나온 대책을 결정된 대책을 또 실행을 하고 나중에 평가까지 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는 충북의 환경 이 행정은 거버넌스 체제를 더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충북에 그렇게 하는 데는 또 참 든든한 힘이 있습니다. 충북의 환경단체들이 아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역사도 됐지만 지금 현재 환경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 환경단체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로 봐서는 그게 참 든든한 일인 거죠. 문장대 온천 개발이 올해 지금 환경영향 평가에서 반려가 됐었는데 30년 이것도 30년 싸움인 거죠. 이 역사도 깊고 참 이 우수 사례로 또 모범 사례로 앞으로 대한민국 환경운동에서는 이게 남겨질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은 지금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들을 또 기리고 앞으로 이런 의미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더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리기도 하고 이런 또 생각들 또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확산되게 되도록 이 환경 지금 이 축제 지금 거기 청천 환경 축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면에서 지금 하는 건데 그거를 더 확대를 해서 이걸 또 좀 이제 정신운동 그런 걸로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방향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최종의 환경은 사람도 자연도 모두 건강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 그러면 국민 개개인이 모두 이 지구가 예전에는 이 지구가 무한 인간이 어떤 일을 하든 다 받아줄 수 있는 대자연 이 그레이트 네이처였죠.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인간이 이 지구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그 파괴시키는 인간의 주체로 개개인이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의 청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들 개개인들이 하는 노력들 그 노력도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도민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도민들께서도 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